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며 고금리 채권을 잡으려는 막바지 투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 유통시장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 7월부터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금리 인하기엔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남아있는 고금리 채권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또 채권은 매입 이후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 시 자본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3개월 동안 30% 넘게 빠진 가운데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들의 신용투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1조 52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전체 신용잔고 규모가 10조 4천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한다면 10분의 1이 삼성전자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을 향해 가는 고려아연 지분 경쟁에서 국민연금의 선택이 승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지분을 7% 보유한 국민연금이 아직까진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추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참여할 수도 있고 향후 주주총회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섬유의복지수는 최근 한 달간 8.5% 상승했습니다. 의류 관련주는 장기 내수 부진 속에 지난 6월 코스피 지수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올 11월부터 한파가 예상되면서 겨울 외투를 중심으로 매출 회복이 기대되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소비 심리도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개선되는 흐름이니 의류 관련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최대 기업인 ASML이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업종 부진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눌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를만 하면 대내외적인 악재에 노출이 되는 현재 우리 시장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스나이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방송에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셨는데요. 네네. 간단한 소개와 함께 또 각오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제가 6개월 만에 서울경제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제 얼굴이 낯익으신 분도 계실 거고 사실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방송을 쉬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얘기들 그리고 주식에 관한 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단기 매매를 가장 안전하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가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로직을 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이번 1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을 하는 이유는 비슷할 거예요. 내가 조금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또는 직장 생활이 조금 팍팍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시작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흙수저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로 주식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보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왔고 저는 13년째 주식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실제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잘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들을 이뤄볼 수가 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정말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메인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지옥에서 올라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조금 약간 부끄러워하는데 정말로 매매가 안 될 때, 여러분들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을 때는 주식 시장을 보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 왜 내가 하는 것들은 잘 안 되지? 내가 비중 베팅하는 종목들은 왜 떨어지지? 내가 손절하면 왜 올라가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포인트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케어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세계에서 3위 랭커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랭커를 유지했는데 아니 주식 얘기하러 와가지고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나요?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레시피거든요. 요리로 치면 레시피여가지고 레시피를 얼마나 잘 예쁘게 만들어서 내가 손대지 않고도 계속 거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만드는 레시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주식에 대한 관점들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초보자분들도 빠르게 실력이 올라가실 수가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계에서 많은 랭커들과 프로그램도 이게 겹쳐보고 많은 성과들도 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레시피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요새 상당히 좀 화제성을 가지고 있는 TV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흑백 요리사라는 이 채널인데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 백수저 요리 군단은 다들 어마어마한 스펙들을 가지고 상당히 시장에서 인정받는 요리사들이에요. 근데 이 흑수저 분들은 요리 실력은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 숨어있는 은둔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우승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 흑수저 출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저는 이 맛이나 주식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대를 가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맛으로 승부하는 거나 주식 수익률로 승부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흑수저 출신도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실력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싶은 이 욕구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승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여기 이 심사위원분이 사실은 상당히 권위 있는 요리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막 르꼬르동 이런 요리 학교를 나오신 게 아니에요. 20대 초반까지 이분은 미군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요리를 하고 싶어서 정말로 이 요리계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권위 있는 전문가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주식도 기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기법,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걸어본 사람만이 아는 노하우.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느냐. 저도 직장인이어 봤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옥에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안 되던 시절 있어 봤습니다. 깡통도 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로 고민하는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시간 동안 많은 얘기들을 드릴 거고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정말로 많은 인사이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람 전문가님의 인사 들어봤습니다. 발성도 우렁차시고 정말 마음까지 김보람 전문가님의 열정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았는데요. 김보람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오셨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께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 시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좀 시황이 좋아질만 하면 다시금 눌리고 그런 모습인데 네네. 아무래도 외인들이 집을 나가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이 시장을 볼 때 얘기를 드리는 게 있는데 시장은 뭐다? 시장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 들어갈 때 이 바람을 읽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을 한번 날린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을 날리는데 바람이 안 부는데 연을 날릴 수가 있나요? 물론 연을 날릴 수도 있겠죠. 정말로 막 뛰어다닌다라고 한다면. 근데 금방 지쳐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읽고 있어야지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데 가장 먼저 볼 것은 나스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의 위치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시면 정고점 위치에 와 있습니다. 물론 실적의 악재 이슈들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하방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정고점을 강력하게 넘어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추세 하단을 확인하러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스닥 왜 분석해? 우린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안 좋았죠. 분명히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위치 지금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나스닥은 지금 신고가를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이평선들이 다 빽빽하게 매물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조정까지 나왔죠. 이평 맞고 떨어지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시장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딱 두 가지 경우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오른다. 나스닥이 오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어떻게 됩니까? 반등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위에 뭐가 있다? 825포인트, 800포인트 다 매물대가 빽빽하게 차 있는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나스닥이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은 옷깃을 여밀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놓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국내 시장은 한 번 더 크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락장이라고 포트 없으신 경우 있나요? 없으시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락장에도 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은 보수적인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상방이 돌파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바람이 부는지를 잘 체크하신 후에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항상 시장을 보는 큰 눈을 가지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또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대북 관련 테마입니다. 북한이 전일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10여 곳에서 대전차 장애물로 추정되는 방벽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가 들썩였습니다. 올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에는 경의선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는 완전히 끊겼는데요. 이에 따라 남북 연결 육로는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화살 머리고지를 빼고 사실상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통로만 남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군은 대응 사격으로 맞서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자, 그럼 대북 관련 테마로 관련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과 코콤인데요. 두 종목 모두 대북 테마 이슈로 장중에 빨간불을 켜기도 했지만 오후장에서 반락을 하면서 각각 2.52%, 0.4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대북 관련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제이시언 시스템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 대북 관련 테마로 잠깐 오르긴 했었는데 정말 잠깐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왜 매수 사인 주셨을까요? 제가 항상 종목들이나 어떤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게 테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테마를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테마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속성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체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대북 관계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아마 체크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뉴스 뭐였죠? 아, 이제부터 막 도로도 철도도 다 날려버려서 모든 것들을 절단하겠다. 이제부터는 이제 더 이상 평화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 관련 이슈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큰 상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부의 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험악한 관계에서 갑자기 어느 날 우리 화해하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테마는 당분간은
지속성이 있게 안 좋을 수가 있다. 안 좋다는 것은 곧 이 제이시언이나 드론 관련주, 이 방산 관련주에는 상당히 좀 이슈를 받고 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뭐 타점, 기법으로만 주식을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테마를 공부하려는 자세, 그리고 시장을 이해하려는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요. 개별적으로 종목에서 미 드론 시장 진출 관련해가지고 MOU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약간은 소외될 수는 있지만 종목은 아직까지 끼가 남아있고 테마가 남아있고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봉상의 차트,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많은 추세대를 넘고 일봉에서 상당히 강력한 거래 대금이 한 번은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는 뭐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로직, 시스템으로 거래하는 걸 상당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는 것을 상당히 좀 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력하게 재료를 가지고 상승한 주식들마다 모든 이런 도표와 시그널들이 나오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조금 이따 기법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얘기를 드릴 건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호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들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선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검은 선들이 차례대로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마디의 구간에서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보시고 테마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제이시언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을 충분히 맥점에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결과만 보고 지금 당장의 과정만 보고 이게 오를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프랙탈이라고 과거의 차트, 과거의 통계치를 통해서 미래를 조금은 예측해보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이시언 시스템즈인데 9월달 초반입니다. 9월달 초반에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주가가 어떤 추세와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빨간색과 검은색 선, 이 선 순간쯤에서 큰 반등과 시세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세를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7에서 10% 이상의 큰 시세 상승분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차트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종목을 결정하실 때 그 테마, 어디에 속한 테마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팁을 주셨고요. 대북 관련 테마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이시언 시스템 좀 더 살펴보자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대북 테마 관련한 종목, 두 번째 종목인데요. 코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마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코콤 같은 경우에는 제이시언 시스템에 비해서 오늘 양봉에 머물렀던 시간이 좀 더 길었는데 네네. 그렇다면 코콤이 조금 더 제이시언 시스템보다 강하다고도 볼 수 있나요? 상당히 좀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종목들마다 대장주, 후발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콤과 제이시언은 대장과 후발주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통된 테마는 같기 때문에 드론 관련 이슈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상승들을 했었고 오늘도 코콤이 올라갈 때 뭐 DJI 제품이 미국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반대 이익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더 이상 납품을 할 수가 없다. 미국으로 드론 관련을 납품할 수가 없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코콤이 이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약간의 기대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형성된 상태에서 오늘 큰 시세를 줬지만 아직까지 재료가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한 번은 더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봤던 종목하고 똑같은 루틴으로 시그널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큰 상승이 나오고 아까 빨간 선, 검은 선 이런 것들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좀 루틴을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로 단기 매매를 접근할 때 비로소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코콤 여기서 큰 폭의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조금은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코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은 선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드론 관련주, 방산 관련주가 아직까지 테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략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아직 재료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도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드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15.69% 상승 마감한 의약품 연구 개발 기업인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은 지난 6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경구용 위험 치료제에 대한 시판허가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주사제 대비 투약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과 함께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꾸준한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신약 개발사의 성적이 좋은데요. 대화제약의 경우 최근 한 달간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중 주가 상승률 상위 탑3 안에 들면서 숫자로 그 기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대화제약입니다. 전문가님, 대화제약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최근에 좀 가파르게 한 달 이상 올랐거든요. 네네. 네, 주봉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는데 더 갈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강한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세계 최초 마시는 항암제라는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뭘 기억해야 된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첫사랑 잊으셨나요? 첫사랑 누군지 다 기억하시죠? 근데 두 번째 사랑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초로 어떤 이슈와 호재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사람들도 많이 구경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구경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관심도를 뜻하고요.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주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현재 중국 시장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제약회사에서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이 시장의 규모가 세계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성까지를 포함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바닥 구간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왔다는 게 물론 단점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보게 되면 앞에 구간, 이 2020년대 만들었던 고점들을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강력하게 어떤 이슈가 있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눌리는 구간은 오히려 지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뭐 말씀드렸죠? 재료랑 일봉상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타점을 잡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타점은 똑같이 루틴하게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대화제약이 오늘 약간의 조정 구간에 들어왔지만 더 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좋은 관점으로 단기적인 반등.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빨간색, 검은색 선에서 큰 폭의 단기 반등권에 들어오는 것, 시세가 분출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셨다면 과거에서 있었던 일들이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적절한 비중과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제약도 공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제약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료도 좋고 또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대화제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셨고요. 오늘 또 신들의 매매 신호에 처음으로 나오신 전문가님이신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 아주 풍부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살펴보니까요. 네네. 돌침대 매매 기법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던데 돌침대 굉장히 든든하죠. 네네. 네, 단단하고요. 네, 어떤 매매 기법일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돌침대. 우리가 공이 만약에 강력하게 떨어지는데 돌침대에 부딪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튀어오르겠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가가 어느 정도 급격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말한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탄성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돌침대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제가 맨 처음에 저를 소개했죠? 제가 세계 3위로 시스템 트레이딩 랭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로직과 레시피를 잘 따드릴 수 있는 검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단기 매매를 구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황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황금을 안 보여주고 황금이 어떻고 황금의 기원, 황금의 재원 이런 것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법도 많은 서사를 얘기하기 전에 시각적인 자료부터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올릭스라는 종목 아세요? 이 종목이 며칠 전에 강력한 상승세를 좀 시장에서 분출했습니다. 올라갈 때 테마도 있었어요. 비만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올라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느냐. 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지 못해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그런 걱정들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직장인이셔도 충분히 이렇게 어떤 특정한 로직을 통해서 안전하게 단기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있고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던 상승했던 종목들은 떨어질 때 92%의 확률로 이 1층과 2층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건 없고요. 이 1층과 2층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올 때 이 구간, 1층의 구간에서 닫고 나서 어떻게 됐다?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 이틀 만에 10% 이상대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야? 아까 예시로 된 종목들만 그런 거 아니야? 함께 하셔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상한가 간 종목들 이것도 되나요? 주도 준 것 같은데 이것도 되나요? 다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런 차트들을 10,000장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들을 10년 이상의 통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식의 로직으로 시장에 접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단기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좌에 터닝 포인트를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백입니다. 마찬가지 종목이 상승을 하죠. 시장에서 상한가 없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주도주 없는 날도 거의 없습니다. 각각의 테마, 각각의 이슈를 가지고 항상 종목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앞에 재료와 테마들을 잘 분석해서 그다음부터 떨어질 때 1층과 2층에서 매매하려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반등 나왔나요? 사실은 오늘 더 올랐습니다. 제가 방송이 오늘이 첫날이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데 며칠 전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정말로 함께 보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밌게 주식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로 주식이 움직였을 때 그 짜릿함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승들을 했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뭐 20%꼭 그렇게 수익 안 내도 된다라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일주일에 이런 종목들을 4종목에서 5종목만 거래를 하더라도 뭐 8%, 10%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계좌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다. 함께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다 실현해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각적인 것들을 좀 만족을 시켜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서사적인 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매매로 부자가 되는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단기 매매는 3개로 구분되는데 종목, 타점, 심리 딱 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종목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좋은 종목, 주도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재료와 테마를 알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타점,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돌침대 기법을 통해서 단단하게 반등 나오는 구간들을 포착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심리,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좀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8월 엔캐리 사태부터 지금까지 계좌가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은 내가 손해본 돈,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 이런 것들이 아까웠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위로를 받고 나 다시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케어를 받으시고 정말로 좋은 종목을 좋은 타점에서 공략하는 그런 변화를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선정이 중요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거래 대금이 크면 주도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도주를 막 얘기를 합니다. 주도주를 해야 돼, 대장주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왜 주도주가 되는지, 왜 대장주가 되는지 이런 얘기들은 잘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각각의 테마들마다 기대감이 있어요. 확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한 종목, 강한 테마들을 가지고 싶다면 그 종목이 다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캐치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재료만 보고 테마만 보고 거래 대금만 보고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 저는 그런 것들은 단편적인 약간의 운을 바라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일상생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테마의 확장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모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모님과 약속해서 나 더 이상은 진짜 술 안 먹게, 빨리 들어올게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 11시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나요? 혼나나요? 안 혼나나요? 혼나죠. 근데 11시에 들어오면 별로 안 혼납니다. 근데 만약에 밤을 샜어. 친구네 집에서 자고 들어왔어. 어떻게 되나요? 정말 크게 혼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어요? 재료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재료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식에서도 정말로 강력한 상승과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재료가 약한 종목들을 건드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일상생활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테마별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강 노벨문학상 관련주 있고요. 위고비 관련주 있고요. 곡물 관련주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강 관련주가 올라갔으니까 이거 거래해야지 이렇게만 접근하실 게 아니고 한강 노벨문학상을 받은 다음에 뭐가 있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한강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10만 부 팔릴 수 있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소설이 될 수도 있네. 이런 식으로 다음 테마가 뭔지를 계속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예측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고비 마찬가지입니다. 출시됐죠. 출시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서버 다운됐잖아요. 그죠? 그럼 서버 다운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웃돈 주고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이어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붐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테마에 대한 확장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거래 대금만 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상한가만 보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큰 낭패에 빠지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와 장대 양봉, 상한가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이 끝났을 때, 분석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뭘 가져온다? 타점을 가져온다. 돌침대 기법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종목들이 정말로 큰 수익을, 안전한 수익들을 주고 있는데요. 예시로 몇 장의 차트들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많이 지난 차트도 아니에요. 바로 이틀 전 차트입니다. 중앙첨단 소재가 올라갈 때 상당히 강력한 호재들을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2차 전지 관련주로 올라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올라갈 때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죠? LG 엔솔이 약간의 공급 관련 이슈, 벤츠 관련 공급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2차 전지주들이 모두 한꺼번에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한 종목, 시장에서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로직과 루틴에 들어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분명히 이 1층 구간에서 닫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틀 동안에 12% 이상의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궁금해하세요.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계를 내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각자의 길을 꾸준하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정점에 도달하실 수가 있고, 지금은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시장에 쉽게 진입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스코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코비가 자회사가 한국 최초로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얼마였어요? 900억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료나 테마나 호재를 분석할 때 최초, 사상 처음 이런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죠? 코스닥에서 요새 바이오 관련주가 엄청난 호황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테마의 흐름 속에서 바람이 부는데 호재도 가지고 올라갔네? 그러면 재료 선정, 종목 선정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우린 뭘 한다? 루틴대로 거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루틴과 어떤 안정된 타점이 없어서 많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왜?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손절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계좌를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는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내 직장 환경하고 내 주부 환경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안정된 루틴을 가지고 한 번은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을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1층에서 또 올라갔습니다. 전 정말로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무너지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서 드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함께 하시면 저한테 많은 차트들 진짜 물어봐 주세요. 제가 다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제가 어떤 로직과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몇만 장 바꿨다고? 제가 정말로 10년 동안 10,000장 이상의 차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화제약, 너무나 좋은 호재를 가지고 상승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 때 얼마의 거래대금을 가지고 올라갔다? 1,300억. 그리고 바이오 테마가 강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위고비 테마가 상당히 좀 강하죠. 얼마 전까지는 개별 바이오 테마가 강했습니다. 그러면 곧 위고비 테마도 조정이 나오면서 저 돌침대 구간에 떨어지고 반등도 나오겠죠. 그럼 대화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대화제약이나 보락 이런 모든 종목들이 다 각각의 테마가 좋다 보니까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1층, 2층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1층에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2층까지 떨어졌네? 이런 종목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다? 지금 보시면 여기 노란색이 좀 가려져 있는데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거래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봤고 함께하는 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계좌를 반전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LK삼양이에요. LK삼양 오늘 되게 강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보고 올라갔다 떨어질 때 막 삽니다. 또는 오를 때 막 추격 매수해요. 내가 이거 샀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걸 놓쳤네 라는 생각들로 많이 진입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전략을 가지고 사냥꾼의 마음으로 시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자율주행 관련, 미래차, 드론 관련 이슈를 가지고 거래대금이 1,500억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종목이 올라갈 때 이미 재료 분석, 그리고 호재에 대한 분석, 연속성에 대한 분석들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크게 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시스템대로, 로직대로만 거래를 하게 되면 계좌는 차곡차곡 올라가는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함께 하셔서 이런 경험들 해보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이 1차, 2차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강한 종목이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눌렸어. 그러면 밑에서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 16일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내일도 공략할 수 있고 모레도 공략할 수 있고 시장이 계속 움직이는 한 우리들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실 수가 있다.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터닝 포인트를 안겨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만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돌침대 매매 기법과 함께 또 우리가 테마를 볼 때 어떻게 더 눈을 키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매매에 적용을 시켜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그걸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김보람 전문가님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만큼 히든 종목에 힘을 또 막 주고 오실 것 같은데 3개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종목을 3개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와서 많은 얘기들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만 드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가 루틴했던 것들대로 종목이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은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재료는 아니에요. 올라갈 때 러우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석을 해보고 싶어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연속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 러우 전쟁 어떻습니까? 언제적 러우 전쟁이죠? 지금 2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지쳤다는 것은 재료에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뇌에 첫 번째라는 각인 아니면 와 이런 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러우 전쟁 관련 이슈는 크게 시장에서 부각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오게 되고 조정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돌침대 라인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돌침대 라인이 1차, 2차 구간 사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손절을 잡으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3,700원 이상이고요. 손절가는 2,900원 부근입니다. 공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루틴을 정말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중앙첨단 소재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 같은데 또 갖고 왔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올라갈 때 좋은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각각의 구간마다 반등을 주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로 올라갔고 정말로 콩 찍고 이 1층 구간에 콩 찍고 쭉 반등을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마디값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5일선을 이탈하는 정확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눌림목을 잡아간다. 좋은 종목을 안전한 자리에서 단기 매매의 포지션으로 노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로 함께 하시면서 주식 재밌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4,500원 부분이고요.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G라는 종목입니다. SG는 좀 접근이 달라요. 이 종목은 재료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SG가 어떤 주인가요? SG가 재건 관련주입니다. 재건 관련주. 근데 재건 관련주가
뭐랑 연동해서 움직이느냐? 트럼프랑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해리스랑 토론하고 나서 트럼프가 지지율 상당히 많이 뒤쳐졌던 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지금 지지율이 거의 임박해서 이제는 약간은 상승 국면, 오히려 더 역전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자마자 많은 종목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트코인까지도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때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SG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많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호재를 가지고 올라왔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정고점 부근까지를 터치하러 갈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한다? 우리는 3,2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수익 실현을 하고 손절은 2,500원 부근대에서 노리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가지시면 충분히 히든 종목들 공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람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종목을 결정하실 때 전문가님만의 루틴, 기준이 있다라는 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3가지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 고려산업과 중앙첨단소재 그리고 SG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데 첫 방송 소감과 함께 또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말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방송이라는 게 정말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뵙고 싶고 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이상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정말로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다. 그게 제 소감이고 앞으로의 각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돌침대 기법 어떠셨나요? 상당히 좀 포근할 것 같지 않나요? 정말로 딱딱하게 주가가 반등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를 첫 번째 보셨고 이 종목들이 정말 이렇게 움직일까?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재료에 대한 질문, 종목에 대한 질문, 그리고 타점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다. 안전한 단기 매매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간 방송을 쉬시면서 느꼈던 갈증이 오늘 이 1시간에 잘 녹아 있었다, 열정으로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열정이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수익률로 또 보답을 해드릴 거니까요. 김보람 전문가님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측에서 방벽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남북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북 관련 테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테마가 좀 더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보셨고요. 관련한 종목인 제이시언 시스템과 코콤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총 3개인데요. 내일 시초가 매수 시 고려산업은 3,700원, 중앙첨단소재는 14,500원, SG는 3,2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